네, 자료를 정리하는 두 번째 방법. 자, 도수 분포표죠. 자, 우리가 앞에서 별량이 뭔지는 설명해 드렸죠. 별량은 우리가 조사한 것을 얘기합니다. 자, 여기 보니까는 주어진 이 자료를요. 자, 조사를 했는데 단위가 킬로그램이고 상자 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상자의 무게가 되겠네요. 그죠? 상자의 무게를 조사했어요. 이때 계급은 뭐냐면 이 별량이죠. 이 별량들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눈 구간을 얘기하더라. 자, 요 각각이 다 계급을 얘기하는 거예요. 그 상자의 무게가 20 이상, 25 미만인 계급이 되는 거고요. 저기 뭐가 되겠습니까? 상자의 무게가 30 이상, 35 미만이 되는 계급이 된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 각각이 다 뭐가 되냐면 계급이 된다라는 겁니다. 자, 여러분 계급의 크기 같이 볼게요. 자, 계급의 크기는 자, 별량을 나눈 구간의 너비를 얘기해요. 얘들아, 이 너비가 일정한 간격으로 그죠? 자, 얼마씩 떨어졌어요? 5만큼 떨어졌죠. 자, 이것이 계급의 크기라는 겁니다. 자, 여러분 좀 전에 선생님 뭐라 그랬죠? 이 각각은 계급이라 그랬잖아. 그러면 자, 이 표는 계급의 개수는 계급의 개수 5개예요. 계급의 크기는 각 계급의 이 너비를 얘기합니다. 일정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? 계급의 크기는 5kg이 되겠네요. 자, 계급의 크기는 별량을 나눈 구간의 너비다. 계급의 양끝값의 차라는 거죠. 25에서 20을 빼도 5고요. 30에서 25를 빼도 5죠. 그래서 계급의 양끝값의 차, 요 아이가 자, 계급의 크기가 되더라. 자, 여러분 계급 값도 한번 살펴볼게요. 자, 계급 값은 각 계급의 가운데 있는 값을 얘기해요. 여러분 이 도수 분포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 이상 25 미만인 상자수가 하나요. 25 이상 30 미만인 상자수가 4개. 이런 것은 알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앞에서 그 줄기와 잎 그림에서는 이 줄기와 잎 그림을 보면은 정확한 자료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 상자가 한 개인 건 알겠는데 요 한 개의 무게가 얼마인지 모른다는 거 이 표가 없다라고 했을 때 자, 25 이상 30 미만인 상자수가 4개인 건 알겠는데 이 4개의 정확한 무게는 확인할 수 없다라는 거죠. 자, 그래서 우리 여기 한번 밑줄 거 보겠습니다. 자, 각 계급에 속하는 별량의 정확한 값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. 그랬을 때 내가 만약에 이 상자의 평균 무게를 구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각각의 무게를 모르잖아요. 그때 무엇을 사용할 거냐면 이 계급 값을 사용합니다. 자, 뭐라고요? 나는 지금 요 아이들의 평균을 구하고 싶어. 이렇게 자료를 모두 다 안다라고 쳤을 때는 얘네들 다 더해가지고 나누기 10을 하게 되면 평균이잖아요. 근데 이 자료가 없다라고 치고 이 도수 분포표만 우리가 봤을 때 정확한 자료의 값을 알 수가 없잖아. 그때 평균을 어떻게 구할 거냐면 계급 값을 이용하겠다라는 거예요. 계급 값이 뭐라고요? 각 계급의 가운데 있는 값을 얘기합니다. 자, 우리 20과 25의 딱 가운데 있는 값이 얼마? 22.5가 되겠죠? 자, 25하고 30의 딱 가운데 있는 값이 뭐예요? 이 둘의 평균을 구하면 되지. 더해가지고요.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27.5입니다. 자, 30하고 35의 딱 가운데 있는 값이 뭡니까? 이 둘의 평균 더해서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32.5. 여기서 계급값은 37.5. 여기서 계급값은 42.5가 되잖아요. 자, 평균 무게를 구할 때 그 계급값을 이용을 해도 실제 이 평균 구한 거하고 거의 근사하더라라는 겁니다. 자, 계급값은 뭐라고요? 각 계급의 가운데 있는 값을 얘기한다. 이 가운데 있는 값들을 얘기한다라는 거죠. 자, 그래서 계급값 구하는 방법은 계급의 양끝값의 합에 나누기 2, 그죠? 이 둘의 평균, 이 둘의 평균이 가운데 있는 계급값이 되는 거야. 자, 이 둘의 평균, 딱 가운데 있는 요 값이 계급값이라는 거예요. 자, 이 둘의 평균, 딱 가운데 있는 그 값이 계급값이라는 거죠. 자, 여러분 도수는요 각 계급에 속하는 그 별량의 개수를 얘기합니다. 자, 여러분 여기서 20 이상 25 미만 여기 상자수가 1개라고 되어 있죠. 요게 도수가 되는 거예요. 자, 25 이상 30 미만의 도수, 그쵸? 이 4개가 되는 거죠. 이 4가 도수가 되는 겁니다. 자, 30 이상 35 미만인 상자의 개수가 2개죠. 그게 도수라는 거예요. 그래서 얘네들을 각각 우리는 뭐라고 할 것이다? 도수라고 한다라는 거죠. 자, 그래서 도수 분포표는 자료를 정리하여 계급과 도수로 나타낸 이 표를 도수 분포표라고 한다라는 겁니다. 자, 도수 분포표는요, 별량의 개수가, 이거는 사실은 별량의 개수가 별로 없잖아요. 자, 근데 이 별량의 개수가 만약에 많다라고 했을 때, 별량의 개수가 많을 때, 어떻죠? 자료의 분포 상태를 파악할 때 어떻게 하다? 편리하다라는 거죠. 자, 지금은
별량이 몇 개 없으니까 사실 상관없지만은 별량의 개수가 많을 경우에는 여러분 분포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. 자, 그러면 이 표에서 봤을 때 어디에 제일 많아요? 무게가 25 이상 30kg 미만인 상자수가 제일 많다라는 것이 한눈에 볼 수 있다라는 거죠. 자, 이때 주의 한번 같이 볼게요. 자, 계급, 그리고 계급의 크기, 도수는 항상 단위를 포함하여 써라. 여러분, 여기 뭐예요? 한 개라는 뜻입니다. 네 개라는 뜻이고요. 자, 두 개라는 뜻이죠. 자, 여러분, 무게, 자, 킬로그램, 20kg 이상, 25kg 미만이라는 거예요. 만약 문제에서, 도수가 4인, 계급을 말하시오라고 했어. 자, 도수가 4인, 자, 계급은 여기를 얘기하죠. 그 계급을 말할 때 25kg 이상, 자, 그리고 30kg 미만 이런 식으로 이런 단위들을 잘 붙여 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. 아셨죠? 자, 그러면 이 도수 분포표를 만드는 방법 한번 같이 봅시다. 일단 주어진 자료에서 가장 작은 자료와 가장 큰 자료를 찾아라라고 되어 있죠. 자, 그러면 우리 찾아볼까요? 자, 가장 작은 자료가 24인가요? 24. 자, 가장 큰 자료가 40인가요? 이렇게 가장 작은 것과 가장 큰 것을 찾아가지고, 자, 두 별량이 속하는 이제 구간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라는 거예요. 이거는 지금 5라는 간격으로 나눴잖아. 근데 내가 20에서 24, 그러니까 내가 간격을 4로 하고 싶어. 그러면 4로 나눠도 상관없어요. 그런데, 자, 그 별량에 이제 뭐라 되어 있습니까? 여기 좀 밑줄 좀 그어볼게요. 자, 계급의 개수가 너무 많거나 너무 적으면 자료의 분포 상태를 파악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. 우리가 보세요. 좀 전에 뭐라고 했냐면 도수 분포표의 장점이 별량의 개수가 많은 자료의 뭐를 파악하기 쉽다고요? 분포 상태를 파악할 때 편리하다라고 했습니다. 그런데 지금 현재 계급의 개수가 하나, 둘, 셋, 넷, 5개잖아요. 근데 쌤이 계급의 개수를 10개로 만들어 볼게요. 10개로 만들면은 여러분 이 분포 상태가 한눈에 딱 보일까요? 아니죠. 그래서 계급의 개수가 너무 많거나 계급의 개수가 너무 적으면 자료의 분포 상태를 파악하기 쉽다고 했는데 파악하기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계급의 개수를 적절하게 정해야 되는데 그 적절한 개수가 몇 개냐면 보통 5개에서 15개로 정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. 자, 그리고 얘들아 여기서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. 아셨죠? 자, 그럼 이 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. 계급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? 하나, 둘, 셋, 넷, 5개입니다. 아셨죠? 계급의 크기는 뭐예요? 이 간격을 얘기한다라고 했죠. 계급의 크기는 5kg이 되는 거죠. 자, 그리고 오른쪽에 이 아이들을 뭐라고 한다? 도수라고 한다. 자, 얘들아 계급의 개수는 몇 개가 적당하다고요? 보통 5개에서 15개 정도가 적당하다라는 거 기억할 수 있겠죠?